진짜보다 아름다운 가짜 이야기. 사람에게는 진짜와 가짜를 적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진짜 같은 가짜 사람이 없기 때문이고, 설상 있다고 해도 그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지어낸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 속의 가짜 이야기다. 이렇듯 진짜와 가짜에서 직접적으로 연루할 수 없는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부정하거나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때에 진짜, 가짜라는 말을 흔히 한다. 진짜와 가짜가 존재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에서뿐 아니다. 희귀하거나 희소성이 있거나 값이 비싼 물건에도 우리는 진짜와 대비하여 가짜를 만들어냈다. 진짜를 소유하고 싶어도 그럴 만한 경제적인 재력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가짜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예전에는 가짜를 소유한 사람들이 진짜처럼 자신은 위장했다고 생각하여 남에게 가짜라는 사실을 숨기려 하거나 굳이 그것이 가짜라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았다. 희한한 세상에 사는 우리는 이제 가짜를 당당하게 내세우는 상품을 소유하거나 그것으로 몸을 치장하고는 이거 XX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기도 한다. 물론 진짜의 반여인 가짜 대신 그들은 매우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조합으로 구현하는 한글을 변형하여 가짜 대신 자연스럽게 쓰기도 한다. 이런 세상이다 보니 어떤 상품은 가짜가 진짜보다 더 유명하기도 한데, 까닭은 진짜를 소유한 사람보다 진짜처럼 되고 싶은 가짜를 소유한 사람들이 더 많아서 그들끼리 가짜에 대한 화제를 끊이지 않고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수십억 년이 흘러 인류가 멸하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의 입에서 진짜와 가짜라는 말은 사라지지 않고 존재할 것이다. 그렇게 진짜와 가짜에 대해 매일 매순간 얘깃거리를 만들어내는 우리 인간들은 자연에서 자연을 두고는 그 두말을 만들어내는 것에 급급해하지 않았다. 그저 어떤 식물과 유사종을 쉽게 알려는 방법으로 기존 진짜 식물에 대비하여 가짜라는 접두사나 접미사를 붙인 것이 고작인데, 인간의 삶과 연관지어 진짜니 가짜니라는 것과 비교하면 허술한 생각이란 것을 알 수 있다. 학명을 떠나 한글 식물명으로 가령 한두 예를 들어보겠다. 어린 순을 나물로 먹는 갈잎 큰 키나무에 가죽나무가 있다. 이 나뭇잎을 예부터 먹은 지방에서는 분명히 가죽나뭇잎이라고 아는 식물이 있다. 바로 잡아 말하면 경상도 청송과 영천 지방에서 말하는 가죽나무는 죽나무란 식물명 앞에 가짜를 의미하는 가가 붙은 것이다. 나물로 먹는 이 식물이 가짜라면 진짜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 가죽나무란 이름을 지어내게 한 식물의 이름은 죽나무다. 죽나무와 가죽나무를 두고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 속에 진짜와 가짜란 의미가 숨겨진 사실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진짜, 가짜란 단어가 직접적으로 쓰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죽나무는 참죽나무라고도 한다. 이제 가죽나무와 참죽나무를 비교하면 본디 참인 죽나무와 가짜 죽나무 앞에 거짓이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더 짚으면 경상도를 비롯하여 가죽나뭇잎을 나물로 먹는 지방에서 말하는 그 식물은 본디 참이었던 식물인 죽나무잎이다. 그러므로 어린 잎을 나물로 먹는 나무가 즉 죽나무다. 죽나무와 가죽나무를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데서 식물 이름이 그릇되게 구전된 것이다. 한글 식물명에는 진짜에 대비하여 반열을 직접 쓰지 않은 것이 많은데, 그곳이를 하는 것은 동물의 이름을 붙였고 늑대를 길들여 계란 가축으로 만든 우리는 계자를 가 대신 흔히 사용했다. 개다래, 개머루, 개역귀, 개망초, 개쑥갓 등 이런 식물명이 수두룩한데, 이것은 분명히 진짜와 가짜의 명확한 대비가 아니므로 그 뜻을 달리한다고 할 수 있다. 긴 글머리를 접고 식물에서 진짜와 가짜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꽃이다. 가짜 꽃이 진짜 꽃보다 아름다운 식물이다.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는 사람이면 모두 다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꽃은 아름답다 라는 말은 모든 꽃이 아름답다는 표현이 절대 아닌 상대적인 아름다움이다. 어떤 사람은 장미를, 어떤 사람은 국화를, 어떤 사람은 무엇을 아름답다고 하는 식이다. 화려하고 향이 좋고 누구나 알 수 있는 널리 알려진 꽃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사람에게 너무 흔하고 너무 작아서 우연히 자연에서 밟아도 모르는 괭이눈의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단정한다. 그 꽃은 붉은 장미처럼 정열적이지 않고 흰 백합처럼 순결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언뜻 보면 꽃이 꽃답지 않아 저게 진짜 꽃 맞아? 라는 반문이 들게 하는 괭이눈은 그래서 스스로 가짜와 진짜를 한 몸에 지니는 진화를 했다. 꽃과 곤충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것은 꽃을 피우는 식물과 꽃에서 먹이를 구하는 곤충이 필연적으로 서로 도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란 것도 우리는 또한 안다. 인간을 포함한 지구의 거의 모든 동물이 정자와 난자에 의해 번식하듯이 식물은 가루바지에 의해서 번식하고 그것을 곤충이 돕는다. 이른 아침부터 진한 장보라색 꽃을 피우는 둥근잎 나팔꽃은 어떤 곤충을 그 시간대에 기다리는 재를 알기 때문이다. 이슬이 축축한 이른 시간대에 활동하는 곤충은 그리 많지 않다. 털북송이 됨벌은 온몸에 빽빽하게 난 짧은 털로 말미암아 다른 곤충보다 열악한 조건인 햇볕이 막 돋는 시간대에 활동할 수 있다. 그것의 활동 시간에 맞추어 둥근잎 나팔꽃은 청보라색 화려한 꽃을 새벽녘부터 일찌감치 피우며 유혹하여 가루바지한다. 대개 꽃들이 태양열에 맞추어 꽃을 피우는 데 비하여 달맞이 꽃은 밤에 꽃을 피우는데 그 이유는 밤에 활동하는 나방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이다. 작고 하찮아서 사람의 눈길을 받지 못하는 괭이눈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스스로 알았다. 괭이눈을 멀찌감치서 보면 연녹색 꽃이 제법 큰 것처럼 보인다. 그것에 눈을 더 가까이 하면 진짜 꽃을 돕는 가짜 꽃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짜 꽃 역할을 하는 것은 실제 잎이다. 잎이 꽃 색깔로 위장하여 좀 더 화려하게 곤충에게 보이기 위한 전략이다. 이 사실을 알면 식물의 지혜가 인간의 그것 못지않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워낙 작고 보잘것없는 꽃이다 보니 괭이눈이 맞는 귀한 손님은 아름다운 곤충이 아닌 작은 하루살이류다. 더 놀라운 사실은 가루바지가 끝나면 괭이눈의 큰 가짜 꽃 즉 위장한 잎은 본디색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흰 장미건, 붉은 장미건, 장미를 두고 추하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괭이눈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도 아마 없을 것이다. 온갖 나비를 보며 추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코딱지만한 하루살이를 보며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도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런 괭이눈과 하루살이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도우면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지구상의 중요한 생명체 역할을 거뜬하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이들의 이런 필연 존재에는 진짜보다 아름다운 가짜 꽃이 있기에 가능하다. 공상이 현실이 되는 먼 미래에 나와 똑같은 복제 인간이 탄생한다 해도 그것은 진정한 나의 가짜가 아니므로 그것으로 인해 내가 아름다움을 지닌 존재자가 되지는 않는다. 단, 본디 나를 가짜답게 만드는 것은 나의 그릇된 생각과 허위로 말미암아 남에게 내 인격이 오전되는 경우다. 2010년 3월 14일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